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 부자입니다. 투자를 할 때면 항상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을 많이 하는 투자를 해서 자본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꾸준히 배당을 받는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 저도 처음에는 성장을 많이 하는 투자를 하였지만 실패를 많이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배당 중심으로 투자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상품이 나왔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고배당 관련 주식의 70%, AI 테크 주식의 30%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이후에 AI 테크 쪽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해서 나머지로 다시 고배당 주식에 매입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배당주의 수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 성장 중심의 ETF인 슈드의 80% 그리고 나스닥 ETF인 QQQ의 20% 이렇게 8대 2의 비율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품은 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비중을 조절해야 했던 부분을 상품에서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키움에서는 배당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편리한 상품입니다. 키움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외납 세액 이슈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계좌, ISA 계좌, 연금 계좌에 관해서 외납 세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너무 복잡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외납 세액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슈로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해외 ETF를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나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투자해서 이득을 보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투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상품에서 제시하는 바는 배당 성장률을 높여서 감소하는 배당금의 효과를 극복해내자. 이렇게 상품을 설계하였고요. 그래서 배당 성장률을 13 가져갈 수 있다면 7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기존보다도 더 배당 성장을 통해서 외납세로 인한 해외 배당금 감소 효과를 극복하자는 부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7월 31일에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을 추가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금 계좌의 간접 투자 소득에 대해서 26년 7월 1일부터 인출하는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적용되어서 실제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사가 나왔던 부분을 하나 더 캡처해 보았는데요.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자 하면 오른쪽에 표에서 확인을 해보면 간접 투자 소득이 1,000만 원이었을 때에는 14% 기준으로 140만 원의 세금을 먼저 내고 77만 원 정도 적립을 해 놓았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그 부분에서 차감을 해서 수령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연금 소득세 자체가 나중에 이제 수령하는 시점에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 외국납부 세액 자체도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외국납부 세액이 두려워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산과 배당을 불려나가는 것에 우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상품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슈드 70, QQQ 30의 조합을 넘어서는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 여기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미국 기술 대표 지수 70, 배당 성장 대표 지수 30이라 되어 있는데 반대입니다. 배당 대표 지수가 70이고 미국 기술 대표 지수가 30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막대 그래프는
QQQ30을 투자해서 그 부분이 이제 성장이 일어나면 슈드 70인 부분을 더 매입했을 때 늘어나는 배당주의 수량을 이제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 고배당 상품이 아니라 슈드와 QQQ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상품은 이 이상으로 추가적인 배당 성장을 추구하는 상품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고배당 주식은 20개, AI 빅테크 주식은 10개 전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아티산 파트너스부터 호멜푸드까지 배당이 높은 주식은 20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AI 관련 주식은 엔비디아부터 팔란티어까지 10개의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배당주들은 맨 왼쪽에 보면 유틸리티부터 오른쪽에 통신까지 퍼져 있는데 이제 고배당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화살표가 보이는 지점에 있는 파이낸셜, 금융주 쪽으로 산업의 비중이 많아진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 표에 보면 70대 30의 투자 비중으로 30을 IT 분야에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있는 매터리얼 분야에서도 주식이 줄어들면서 파이낸셜과 IT 쪽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현하면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해야 하는 태생적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 관련 상품들이 왼쪽에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상품이 SPDR로 4.3%,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슈드 같은 경우는 배당은 3.7%로 조금 낮지만 배당 성장률이 10.9%,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IT 섹터의 연평균 성장률은 22.8%.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어떻게든 잘 버무려서 추구해야 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렇게 고배당주와 성장주를 함께 투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인데요.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식이 급락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하락장을 버텨내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다는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이제 다시 정리해 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슈드 80 그리고 슈 20을 이 ETF는 70대 30 비중으로 더 엄선된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게 설계를 하였고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투자자는 수량에 집중하고 투자에 대한 밸런싱은 키움이 하는 구조로 되어서 보다 편안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샤프 지수가 0.8로 기존의 투자 방식보다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샤프 지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적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얻었거나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QQQ와 슈드를 2대 8의 비중으로 투자한 것보다 키움에서 만든 ETF에 투자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상품을 정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투자의 키포인트를 정리하면 외납세액 문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과 배당 성장에 집중을 하는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그런 방법론으로서 고배당주와 AI 테크 조합을 7대 3으로 이루어서 배당과 성장에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슈드와 QQQ를 개별로 사서 하던 부분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고요. 상품 개요를 보면 9월 23일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총 보수는 0.45%입니다. 그리고 분배금 같은 경우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 초에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지수 개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방법론은 앞에서 얘기한 지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상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ETF 안에 있는 각각 개별 주식들이 어떤 기준에서 뽑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초 지수 구성 및 예상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이고요.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라클입니다. 전체적으로 30개의 종목이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이 투자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AI 테크 쪽에서 10개, 그리고 고배당 쪽에서 20개, 앞에서 보았던 차트를 분할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각각의 이제 개별 주식의 배당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주식은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어땠었고 예상되는 배당 수익은 얼마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지수로 사용되었다는 아크로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요.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아크로스 US AI 테크로 조회를 했더니 이제 처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상품은 이제 이미 키움에서 출시했던 한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3개월 동안 13% 정도의 수익, 그리고 3년간은 123%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고배당 주식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훌륭한 성과를 얻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저희가 알아본 상품은 이제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3개월 동안은 10% 정도, 그리고 3년 동안은 대략 8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앞서 한국보다는 조금 낮은 수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한국 배당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배당주와 AI 테크 지수의 조합도 나쁘지 않다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한국이나 미국 특정 주식이 계속 상승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합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살펴보면 왼쪽에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인덱스와 레퍼런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레퍼런스는 should를 의미하고요. 최근 들어서 AI 테크 쪽 주식의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23년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ETF의 상승이 should 대비 강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보았던 상품 설명서에서 본 자료들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품은 최근 3년으로 봤을 때는 80%, 1년간으로 봤을 때는 20%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이제 기초지수 인덱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레퍼런스는 should입니다. 배당 성장률 같은 경우는 12.4% 정도, 연배당 같은 경우는 4%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연배당과 배당 성장률 둘 다 슈드보다는 이제 미세하게 높은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단지 이제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테크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배당주를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면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상품을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당을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에 집중하고 싶은 경우에 이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친 상승과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에게 어울리는 투자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 상품은 미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화가 아닌 달러에 투자하는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ETF를 활용해서 달러에 투자하고 싶은 분에게도 어울리는 상품이라 생각되고요. 네 번째, 나스닥과 같이 성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한테는 안타깝지만 어울리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의 표현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스닥과 같이 성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상품에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미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저 배당 부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상승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새로 출시가 되면 일부 투자를 시작하면서 상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는 좋은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